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주말이 밝았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영상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정직, 성실, 겸손, 초심 다지면서 오늘도 주말이지만 또 성실하게 우리 바라봐 주시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성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XRP 가격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사실상 달러 기준으로 한다면 역사적인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7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현재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약간의 차익 실현 구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RSI 자체가 조금 높게 형성됐다 보니까 물량을 소화할 필요, 그리고 건강한 조정 국면이 있어줘야지만 나중에 완연한 알트 시즌에 더 멋지게 크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구간 역시 우리 여유롭게 꾸준히 DCA 홀딩 전략 하시면서 펀더멘탈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최근에 시총 2천억 달러를 넘겼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넘긴 지는 꽤 오래됐죠. 그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몸집을 가진 코인이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XRP라는 것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인터뷰 다니면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많은 개인 투자자가 XRP 작년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니냐, 그거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오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을 상당히 많이 주셨는데, 사실상 XRP만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눌려있던 글로벌 메이저 코인은 몇 개 없습니다. 여기 지금 기사에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7년 만에,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7년 6개월 만에 드디어 그 달러 기준으로 하는 전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거. 이 기준을 17년도, 18년도 두 번째 사이클로 잡았을 때 이때 비트코인이 2천만 원 초반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1억 5천만 원, 1억 6천만 원까지 올라와 있죠. 또 이때 당시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10만 원, 22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저번 사이클에 500만 원 후반대까지, 또 지금도 500만 원 조만간 찍으면서 부의 확장 국면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이미 비트와 이더는 둘 다 퀀텀 점프를 하면서 부의 확장 국면이 있었다. XRP 같은 경우는 7년 반 동안 눌려 있었는데요. 과연 그게 선반영이 된 것일까요? 오히려 더더욱 오랫동안 에너지의 응축 시간, 4년 반이라고 하는 SEC와의 법적 공방, 리플에 또 속냐? 리플 뭐하러 투자해? 그거 중앙화된 코인 아니야? 물량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소리만 항상 들어오셨죠. 하지만 XRP와 스위프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ISO 20022 새로운 금융 메시지 표준과 등록 관리 그룹에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죠. 직접적으로 XRP랑 연관이 없어요. 그러나 리플 원장을 기반으로 한 그들이 만든 하나의 국경 간 결제 솔루션 리플 네트워크의 유틸리티 코인은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친구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결국에 베리 실버트가 말한 스위프트 2.0 국면을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에셋, 저는 이 친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달러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고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조금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 오히려 여유롭게 나중에 더 강력한 에너지로 뿜을 수 있을 정도의 길을 모으는 과정이구나. 여유롭게 본인이 투자하시는 메이저 코인들 꾸준히 DCA 전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기사를 봤을 때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조금씩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제 1몇% 정도 요 정도 좀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 매우 건강한 상태다. 미국의 기관들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매집하고 있고요. 이제 조만간 그들이 트럼프의 서명을 통해 이더리움의 현물 ETF의 스테이킹 도입을 통해 이 현물 ETF의 상환시 달러가 아닌 현물로의 상환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미디어를 동반하는 시기, 그들이 끌어올리는 시기 반드시 도래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이 시점 자체
김프라든지 비트 동위도 아직 좀 덜 내려왔죠. 여러가지 온체인 지표들을 미루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유 지금 팔아야 되나? 이럴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알트 시즌의 신호탄을 불어일으키는지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결국에는 코인 3법이라고 하는 지너스 액트, 클레어리티, 그리고 안티 CBDC 이 세 가지 상원뿐만 아니라 하원에서도 통과를 시켰네요. 우리는 뭐 여유롭게 기다리기로 했던 스마트머니 투자자니까 그랬어? 통과시켰어?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서명만 하면 돼? 좀 빨리 서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네. 이렇게 또 여유로운 스탠스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쪼록 트럼프의 서명만 남아있다. 방금 언급드린 지니어스 액트와 클래리티 액트 그리고 CBDC를 아직까진 좀 반대하는 스탠스를 보여줬죠? 또한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 CBDC에 대한 부분은 살짝 가려놨다. 삭제시켜 놨지만 그럼에도 리플 원장을 기반으로 한 CBDC 플랫폼은 현재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뒤에서 프라이빗하게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꾸준하게 샌드박스 이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가 지지하고 있는 크립토 블루칩 ETF 기억하시죠? 왜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가 XRP를 포함시켜 놨는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죠. 올해 1분기에 백악관을 필두로 한 크립토 서밋 열었을 때도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솔라나, XRP, 에이다를 비축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 왜 도널드 트럼프는 꾸준하게 비트, 이더, 솔라나뿐만 아니라 이 친구도 인덱스로 활용하고 있는지 사실상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이 밀리플사가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게끔 밀어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적 방향성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친구가 가장 큰 유틸리티를 가져갈 것이다. 그 선물 ETF를 이끌고 있는 테일 크림의 CEO의 말이 다시 한번 좀 상기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상하원 모두 통과됐죠.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 이제 좀 들썩들썩 거리고 있고 정말로 트럼프 서명 얼마나 빠르게 서명할지 천천히 여유롭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또 트위터를 남겼죠. 이제 조만간 이 천재법이라고 불리는 지니어스 액트 법안의 완전한 통과가 됨으로써 진정한 금융의 혁신인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서의 선두주자가 될 수가 있다. 리플사가 찍어내고 있는 RLUSD는 이미 재무보고서를 미루어 보았을 때 바젤위원회에서 제정하고 있는 그룹 1, 티어 1 그룹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규제 친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통해 연준의 마스터 계좌까지 신청할 수가 있었겠죠. 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은행 BNY 멜론 은행에서 RLUSD의 수탁을 받아줬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뿐만 아니라 클래리티 액트, 이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이죠. 핏 21 법안의 연장선, 이제 암호화폐 70%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명확한 규제 라인이 생길 수가 있다. 또한 SEC의 권한이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쪽으로 에너지가 마이그레이션 될 수밖에 없는 토대가 점점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도널드 트럼프가 서명을 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제 리플과 SEC의 소송 역시 완전한 합의, 벌금 1억 2,500만 달러, XRP로 납부할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XRP 완전히 상품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 RLUSD의 백엔드에서는 충분히 유틸리티로 빛을 발하는 시기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역시 슬슬 알트 시즌을 준비하고 있죠. 초반에 언급드렸던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이 편입되는 이 이정표 매우 중요한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 스위치 온 버튼이 될 것이다. 물론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현물 ETF에도 스테이킹이 편입된 상품이 최근에 출시가 됐죠.
하지만 이 주체가 블랙록이냐, 피델리티냐, 그레이스케일이 맞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직 비트 이더 정도만 블랙록에서 소나기에 쥐고 있죠.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이 친구 스테이킹이 들어와주는 거, 기관의 움직임, 채택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SEC에서 이 블랙록의 신청은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죠. 이미 마크 우에다라든지 크립토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라든지 신임 위원장 폴 애킨스, 그들은 토크나이제이션을 장려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고요. 원탁 회의 그리고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제 슬슬 완전히 크립토 산업을 받아들일 준비, 리플과 SEC의 소송을 합의점으로 도출시킬 준비, 사실상 이미 게임은 끝나 있고 그들끼리의 시간 맞추기, 시기의 저울질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 온체인 지표를 봤을 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을 봤을 때 그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더리움의 오리지널리티를 자랑하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최근에 좀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죠. 결국에 이 친구가 좀 신호탄으로서 올라줘야지만 순환매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미국 기관들, 세력들, 고래들, 그 중에서도 샤프링크 게이밍이 최근에 주식 발행 한도 자체를 6배 정도 상향을 시키면서 매우 공격적으로, 지금 현재 이미 이더리움 재단보다 이 샤프링크가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뒷배를 봤을 때 조셉 루빈이 붙어 있고 유대계 자본의 뿌리 세력들 다 자금을 밀어넣고 있죠. 그들이 이더리움의 상승장을 알기 때문에 이 정도로 크게 배팅하고 매집하고 있다. 이제 조만간 알트 시즌 또한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7월 30일 정도를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잡으면서 10주년 이벤트를 개최하네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나왔죠. 이클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나왔고요. 이 날짜 자체를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더리움 가격이 좋을 때 이벤트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것 또한 참고적으로만 좀 봐주시고요. 혹시라도 본인이 투자하고 계신 알트코인이 아직까지 많이 안 가서 좀 속상하다, 서운하다라고 하신다면 그 이더리움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완연한 알트 시즌 천천히 때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이더리움 레이어 2 역시 반사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전에 충분히 키 맞추기 장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천천히 바라보면서 시장 머무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네요. 아무쪼록 오는 30일에 마침 또 홍콩에서 글로벌 커뮤니티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 타임라인까지도 생각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제 홍콩 일정에 이 인베스코에서 근무하시는 펀드 매니저님의 강연을 좀 드렸거든요. 이 성균관대학교 우리 핀테크 MBA를 위해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굉장히 질 좋은 강연을 해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인베스코뿐만 아니라 영국의 바클레이스, 그리고 오늘 언급드렸던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자산 운용사에서도 근무했던 이력을 보유하셨더라고요. 지금 그들 역시 꾸준하게 크립토 산업을 받아들이기 위해 여러가지 상품군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펀드 매니저님께서 한 가지 힌트, 한 가지 본인만의 뷰를 전달해 주셨는데 굉장히 여러분들께도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내년 5월 정도면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나죠. 아마 올해 9월에서 10월 정도에는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지 점점 거론이 되고 확정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지금 현재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서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계속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는 원래 과거에 QE를 빨리 중단해야 된다, 굉장히 공격적인 매파 성향이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비둘기파로 바꾸면서 도널드 트럼프 쪽에 뭔가 줄을 서는 듯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연준의 운영 방식 체제를 바꿔야 된다, 뭔가 트럼프의 코드를 맞추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상 케빈 워시뿐만 아니라 현재 미셸 보우먼 부의장이라든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꾸준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셋 다
비둘기파로서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다. 정말 차기 연준 의장이 매파가 아닌 비둘기파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안게 된다면,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있을 연준의 QE 양적 완화 스탠스,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이슈는 시장이 적응을 끝냈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치킨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출될 시기만이 남아 있는데요. 이 인베스코 20년 경력을 보유하신 한 펀드 매니저님께서 정말 이런 시나리오가 연출된다면 어쩌면 올해 여름, 가을에 정말 막대한 큰 버블장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저희한테 해주셨어요. 저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 시스템 리스크가 오기 전에 한 번의 크립토 버블은 반드시 연출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천천히 여유롭게 기다리면서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의 펀더멘탈 더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만 본인이 사이클 투자 물량과 장기 투자 물량을 나눌 수가 있고, 매도 타이밍 역시 공부를 해야지만 본인만의 기준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또한 어제 K&L 게이츠의 한 파트너 변호사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은 지금 현재 OSL이라든지 해시키 그룹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게끔 SFC, 홍콩의 금융당국과도 협업을 하면서 기준을 제정하고 있는데,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와 같은 그런 코인에 굉장히 진심이시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 변호사님께서 본인이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생각할 때 본인은 나이가 좀 많아서 과거에 인터넷 혁명, 닷컴 버블 때가 좀 떠오르더라. 어쩌면 이번에 크립토 버블이 또 생기고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정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들, 그런 재단들, 회사들은 다시 한번 옥석 가리기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할 것이다. 이 파트너 변호사님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악수를 청하시면서 유튜브에서 많이 봤다고 저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XRP에 굉장히 진심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보면서 XRP에 대한 펀더멘탈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 K&L 게이츠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있고 이 금융당국, 한국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크립토 산업을 이끌고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디지털 자산에 진심으로 투자한다는 이 팩트가 오히려 조금 더 여러분들께 새롭게 와닿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금요일날 뵀던 그 파트너 변호사님께서도 보실 것 같은데요. 그때 알아봐 주셔서 저 너무 영광이었고, 제가 돌아가기 전에 홍콩에서든 아니면 추후에 한국에서든 또 좋은 자리로 인연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